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 나라가 전체적으로 갈라졌어요. 분열. 그것이 갈등을 낳아요. 갈등. 갈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칡넝쿨 갈자 등나무 등자예요. 이게 칡넝쿨을 가만히 보세요. 전부 다 오른쪽으로 감아요. 등나무는 왼쪽으로만 감아요. 그러니까 둘이 합칠 수가 없다. 이게 갈등이라는 거예요. 지난번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하고 태극기 집회 한번 보세요. 그게 할 짓인가? 한 나라 안에서 사드를 놓고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또 놓아야 된다고 그러고, 지금 북한에서는 전쟁하겠다고 지금 미국의 괌기지라고 태평양에 떠있는 섬이 하나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핵 우산입니다. 핵 우산. 우리는 핵이 없잖아요. 미국의 우산을 우리가 좀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전력자산이라고 그래요. 핵을 직접 싣고 북한의 핵 기지를 때릴 수 있는 B-1B라든지 또 B-52 전폭기라든지 그 다음에 F-22 전투기 이런 것들이 거기 다 있어요. 전쟁 나면 거기서 발진해가지고 북한을 타격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비대칭 전략, 핵에 관한 무방비입니다. 방독면 하나도 없잖아요. 방독면. 핵전쟁에 대비할 만한 국민적 자세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대한민국은. 괌도 지금 그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 IRBM이라고, 그러니까 약 3,000km 이상 나가면 중거리고 5,000km 이상 나가면 장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화성2라고는 북한의 미사일은 3,367km를 정확하게 나가요. 그리고 괌이 사정권에 돌아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공격을 하겠다고 청사진을 미국에 제시한 거예요. 물론 북한의 핵 때문에 미국이 뭐 위협을 받거나 망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9,800개의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은 15분 내에 사라져버려요. 북한이 어떤 미군 기지를 하나 공격했다든지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미국은 즉각 선제 타격을 합니다. 그럼 북한은 지도상에서 약 15분에서 30분이면 사라져버려요. 어제 그 텔레비전 보니까 북한에서 막 결사대 이러면서 청년들이 그 군대에 지원하겠다고 막 줄 서서 막 그 군 입대 원서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건 원시적 방법입니다. 지금은 지상전은 거의 안 합니다. 옛날처럼 무슨 막 밀고 들어가서 고치 점령하고 무슨 김일성 고치다 맥마 고치 사수하려고 막 하루에 주인이 몇 번씩 막 이런 짓거리 안 합니다. 전부 공중전에서 해전이나 공중전에서 해결해버려요. 그리고 지상군은 탱크 부대는 관리어로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어로. 다 초토화된 지역을. 저 숫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병력하고는. 지금 로봇가 전쟁하는 시대에 무슨 놈의 그 병력이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보세요. 국방부 장관은 해군 출신이고 또 참모총장은 공군 출신이고 다 이제 합참의장은 다 이제 체제를 육군 편제해서 해공군 체제로 바꾸는 거예요. 해군 공군 체제로. 그냥 지상군은 의미가 없는 시대라니까요. 전부 공중에서 결판 내버려요. 근데 거기서 입대원서 받아가지고 뭐 할 거예요? 김정은이 저것도 한참 무식해. 저는 정상이 아니어서 저런 짓거리예요. 주민 통제하는 방법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전쟁 분위기를 만들어야 체제 결속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북한도 김정은이가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북한 사람들 마음에서. 왜냐? 장마당 경제가 경제의 80%를 지배한다. 이게 장마당. 국가가 배급을 주면은 목덜미를 잡고 있으니까 정부에 의존을 해요. 배급을 주니까 얻어먹으려고. 근데 지금은 전부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사는 거예요. 장마당 경제, 시장 경제. 그러니까 의식이 전부 시장화해버렸다 그런 얘기야. 모든 돈은 시장에 생겨. 정부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걸기대에 나가서는 와 해놓고는 안방에 들어가면 이불을 둘러쓰고 남쪽 드라마 보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남쪽 드라마 중에 제일 많이 본 드라마가 정도전입니다. 정도전. 북한 사람도 이미 민본 시대를 그리워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백두혈통 체제의 붕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끝난 체제입니다. 체제는. 그러니까 계속 위협을 가해서 전쟁 분위기를 만들어내야만 북한 체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전이스러운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그걸 잘 알아요. 김정은이가 똥개가 짖는 거라고. 여러분 이웃 동네 가면 똥개가 짖잖아요. 그거 냅두면 안 물어요. 내비두면 지가 알아서. 근데 괜히 발길질하다 물리고 갖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이 영리입니까? 임실 사람은 더 영리하고 안 와도 돼 여기. 다 알아. 북한이 왜 저런 짓을 하는가. 이거 많이 알고 있어. 그러니까 생수 하나도 안 갖다 놓지. 위험한 줄 알면 전쟁 때 6.25 때 경험도 해봤는데 왜 피난 갈 준비 안 하겠어. 근데 전선이 없어. 이제는 전후방이. 미사일이 전부 지금 스커드, 노동 다 300km 이상 나고 600km 나가니까 제주도까지 국내 사정권에 다 들어와 버렸잖아요. 무슨 전후 6.25 전쟁 때 454만 명이 죽거나 다쳤어요. 남북한에. 미군 군공군 합쳐가지고. 근데 지금 한국 전쟁은 그보다 1000배 화력이 높아졌어요. 1000배. 6.25 전쟁 때 화력의 1000배. 한번 계산해봐서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 안 있겠는가. 10배만 높아져도 4,500만인데. 뭔 전쟁을 하겠다고 지금 벌리고 있는 거죠, 그게. 미치지 않고 저질 못하는 거예요. 괜히 체제 결속. 그 다음에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다면 미국을 위협한 미국 시민들이 좀 무식해요, 저것들이. 멍청하니. 그 대표자가 트럼프 아니면 약 무식한 대표자가. 트럼프도 절반 미친 사람이죠. 미국이란 건 세계를 위해서 생겨난 나라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니까. 근데 미국만은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미친 거 아니고 그런 짓을 하면 되겠어요?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완전 미친놈이고 저 사람 반 미친놈이야. 그래서 미친놈끼리 붙어 있는 거야, 지금. 동네 이장만 또 못하다니까? 저 미친 짓거리지 뭐예요. 전쟁에서 남은 게 있겠냐고요. 전부 초토화돼 버린데 박수 칠 놈은 바퀴벌레밖에 없어. 그 짓을 왜 해? 정상적인 놈. 게 미친놈끼리 붙어 있는 거야, 지금. 응? 잘 알고 있구만. 임실분은 잘 안다니까 저렇게. 응?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대담한 국민인가도 문제지만 여기서 걱정스러운 것은 미국을 북한이 계속 공격하면 미국 시민의 반전 여론이 나와요. 한국에서 손 떼라. 뭐 때문에 거기 붙어가지고 우리 국민을 볼모로 잡히려고 하냐. 그러면 우리가 고립되는 게 이름하여 패싱. 그럼 이제 북한은 먹기가 좋지요. 북한은 원래 한반도 통일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한반도 해방이라는 용어를 써. 해방. 남조선 해방. 그러니까 북한에는 통일부가 없어요. 대남혁명사업부가 있는 거예요. 당 안에, 노동당 안에. 우리는 통일부가 있잖아요. 민족통일, 국토통일 한다고. 북한에는 통일부가 없어요. 왜? 민족의 분단이라는 걸 안 쓰기 때문에. 민족 분열이라고 그래요. 분열. 왜 분열됐냐? 미군이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기, 남쪽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편이 분열되어 있다는 거야. 해방된 조선에. 그러니까 미군만 내보내면 조선 해방이 온다. 그래서 북한 사람 머릿속에는 남조선 해방 논리가 있는 거지 통일 논리가 없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북한에는 대남혁명사업부가 있어요. 다만 북한에서도 통일 노래를 부릅니다. 그럼 왜 그러냐? 언어의 동질성을 확산하면 자기 이해하는 사람 숫자가 많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남쪽이 좋아하는 용어를 써라 그런 얘기야. 그래서 남쪽 사람이 눈 뜨면 통일 노래 부르니까 저들도 부르고 통일 말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여기서 아태 만드니까 저기서도 아태. 여기서 민화엠 만드니까 거기서도 민화엠 그러잖아요. 어? 이쪽에 우리나라에 진보정당 있잖아요. 거기도 노동당이랑 있잖아요. 거기도 다 정당은 있어요. 기독교, 민주당, 천도교, 청우당, 사회노동당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하여 우당이라는 거, 우당. 노동당 산하에 있는 정치 조직들. 자꾸 노동당 속에 있는 것이 분파돼가 이름만 붙여놓은 거예요. 왜? 남쪽 사람은 그런 거 모르고 동조에 오니까 국회면 똑같은 줄 알고.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북한은 남조선을 통일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남조선을 해방한다는 거야. 근데 해방의 걸림돌이 누구냐? 미국이다 이게야. 그래서 미국만 내보내면 자동스럽게
해방된 조선이 되니 인민봉기가 일어나서 그래서 미군을 어떻게 내보낼 거다가 머리끝에 나온 것이 위협을 가하면 미국 시민이 반전주의를 들고 나올 것이고 자연스럽게 일본의 안보망을 치면서 6.25 때처럼 한반도에서 미국이 나갈 것이다. 그때 그냥 주워 먹어버리면 남조선 해방이고 남조선 통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5년 월남 패망하고 거대한 제국이 월남 베트콩들에게 손들고 나와버렸잖아요. 미국이. 역사 이래. 그러니까 미국이 아주 완전히 슬럼프화에 떨어져가지고 기진맥진해가지고 반전주의가 생겨났어. 거기서 생겨난 히피족이야. 캐시라 세라라면 될 대로 되라. 어? 그래가지고 모든 젊은이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 레이건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어? 이름하여 탤런트 출신이야. 탤런트. 정치를 전혀 몰라. 영화배우. 그 사람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하다가 대통령이 돼요. 그 대통령을 만든 어르신이 문선명 선생님이시죠. 응? 대통령 선거가 한참 치열할 때 카터하고 문 선생님이 뉴스 월드라고 신문, 뉴욕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있었거든요. 그 신문에다가 대문짝만하게 레이건 압도적 승리 이렇게 써서 뿌려버렸어요. 전 미국에다. 미국은 시간 시차가 다 다르니까 한쪽은 선거고 한쪽은 개표고 그럽니다. 우리나라하고 같은 시간에 같이 끝나고 그러지 않아요. 동성간에 4시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표장에 가다가 이미 뉴스에 나오는데 레이건이 그 신문을 들고 얼굴이 환히 대통령으로 당선돼가지고 있다 이게야. 그럼 표 찍으러 간 사람이 당선된 사람 찍지 뭐 때문에 떨어질 사람 찍었어. 그래서 상상을 뒤집어 엎고 레이건이 당선돼 버린 거예요. 실제로. 굉장히 큰 모험이죠. 아까 우리 목사님이 그 예언 얘기를 지금 했는데 그 김진명이라고 막 기억할 겁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그 책을 내가지고 우리나라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책 아마 읽어보신 분이 계실 거고 한번 좀 읽어보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핵을 만들기 위한 암호입니다. 그게 암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계셨으면 살아계셨으면 81년에 핵실험을 해요. 왜냐? 79년에 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왜 돌아가셨습니까? 정보부장 김재기가 저격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차지철이 얄밉다 보니까. 근데 그냥 그 배경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카터가 주한미군을 철수해버린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안보가 미군에 의존하고 있다가 미군이 나가버리면 안보 공백이 와버리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핵을 생산하려고 그런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도. 근데 원칙적으로 우라늄을 프랑스에서 사오기로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프랑스가 그걸 차단해버렸어요. 우리에게 그 플루토늄을 판매하는 것을. 그래서 인도에 가가지고 멀리 비밀리에 사다가 착수를 한 거예요. 그때 핵 개발에 가장 공로를 세운 사람은 유이소 박사입니다. 16살에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최소 연소로. 그리고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 유학을 가요. 핵 물리학 박사가 됐어요. 그래서 나사에서 근무하면서 61년에 아폴로가 달 날아갔을 때 최고의 주임 교수예요. 아폴로의 중력을 계산해가지고 미국 학자들이 누구도 못 찾아낸 원리를 그분이 찾아가지고 아폴로가 귀환하도록 하는데 이소의 결정적 역할을 했던 아주 세계 10명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핵물리학자예요. 이소 박사. 그분을 박정희 대통령이 멀리 초대에다가 핵기술 전수를 받았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미국이 나가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안보를. 그러니까 이제 카터가 이제 한국에서 이상스러운 조짐이 보이니까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봤냐면 경기도 오산 있죠. 미군 기지, 공군기지. 오산 비행장으로 밤 9시에 도착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한국으로 오긴 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통보를 했어. 미국에다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방의 원수가 우방국가를 찾아오는데 김포공항 정문으로 좀 와달라. 그래서 미국에서 답장이 왔어요. 미국은 대문이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미국을 가보신 분은 알지만 미국은 대문이 없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뒷문이든 앞문이든 따지지 마라 그 말이야. 그러면 낮에라도 좀 오라. 환영식업에. 그랬더니 거기서 답장이 왔어요. 거가 밤이면 우리는 낮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간다. 그러니까 시차가 다르니까. 아주 우습게 본 거예요. 조선업소 호텔에다 영빈관을 만들어 놨는데 동두천에 가서 자기들 부대 안에 가서 캠프 치고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카터가 빤스만 입고 운동장을 뛴 것을 카터 조깅 그러는 거예요. 다 기억날 거예요, 어르신들은. 아주 우리를 깔아 뭉개버려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정상회담이 시작됐는데 첫 마디가 청와대, 그러니까 블루하우스죠, 그 당시에. 그 안에다가 유경서사가 불교 신자잖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부채를 하나 만들었어요. 저 강화도 보문사까지 자주 가기 어려우니까 부처님하고 불공 드리려고. 이걸 어떤 미국이 정보원이 가르쳐줬는지 카터한테 가르쳐줘. 카터는 그때 집사잖아요, 집사. 그러니까 첫 마디가 청와대 안에 웬 돌멩이를 깎아놨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부처는 영어로도 부처입니다. 그럼 같은 말해서 부처를 모셨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종교적 예의를 갖추려면. 근데 돌멩이를 깎아놔, 스톤을 깎아놨다 이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성질이 좀 있잖아요. 본론만 얘기하시오.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미군을 철수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카터가 얼굴을 붉히면서 예정대로 갑니다. 예정대로 철수한다 이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조금 참고 유연하게 그 안보는 걱정됩니다만 우리끼리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할걸. 우리도 모종의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해버렸다 이게. 바로 그 말이 핵을 만들겠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카터가 이미 조짐이 있단 말이 확실하구나. 그래서 청와대 도청을 시작하는 거야. 이런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김재규야. 국정원장이 그 당시 정보원장이니까. 그래서 이미 미국으로부터 박정희가 떠났다. 요건 제거할수록 자기가 영웅이 된다는 영웅적 심리가 작동을 합니다. 거기다 부마 사태가 일어나 벌써 민심이 떠난다 이게야. 경상도 쪽에서부터. 그래서 거사를 하면 미국이 뒤에서 배경이 돼서 자기가 국가 위기를 극복한 그리고 민주화를 앞당긴 지도자로 우뚝 쓸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거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쏜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북한의 김정은이도 중국이 배후에서 옹호를 하니까 저짓을 하는 거예요. 중국이. 왜? 중국은 지금 국민소득이 7,000불 됐어요. 정치학적으로 7,000불은 국민의 의식 속에 정치 욕구가 생겨나는 경제지표입니다. 우리 광주 사태가 6,419불 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정치 욕구가 일어날 때가 됐다 이거야. 중국이 G2 아니야. 세계 경제대국의 미국하고 맞담배 지는 나라야. 일본 제쳤어요. 2010년에. 그럼 중국도 국민소득이 높아지니까 자존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도 원시적으로 못 산다. 왜 우리는 직접 선거 안 하냐 이게야. 뭐 시진핑이가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요? 상무위원 7명 중에 선택해가지고 권력 서열에 따라서 온 거지 그냥. 인민위원 전인대에서 인민위원들이 빨간 딱지 하나 들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요. 그런데 중국도 이제는 선진국이고 1년에 250만 명씩의 외국 유학을 가요. 다 외국의 정치에서를 다 보고 오잖아요. 그래서 80년에 천안문 사태란 게 뭐예요? 민주주의 외치다가 탱크로 밀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놈들이. 2,200명이 죽은 거 아니에요. 지금도 안 밝혀지고 있지만. 그 민주화를 이끌었던 유사업을 한 사람 간압을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얼마나 외국 가서 치료게 해달라고 안 내보내잖아요. 노벨상을 준다기도 안 내보내잖아요, 이놈들이. 광화문의 시위를 지그들이 보고 가면 자기 나라의 민중 시위가 일어나니까
왜 우리나라 여행을 다 끊어버렸잖아요. 에? 심지어 크루즈 여행까지 제주도까지 와가지고 제주도를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시청 앞에서 태극기 들고 촛불 들고 시위하니까 요거 보고할까 봐서. 광화문 시위를 제일 두려운 집단은 북한이고 첫째. 북한 사람들이 그거 보면 얼마나 부러워겠어죠. 야, 남조선은 인민이 권력을 탄핵하고 대통령을 구속시킨다? 이게 상상이나 가겠어요? 북한에서는 눈만 이상하게 떠도 그 다음날 안 보이는 거예요. 동무 생각이 복잡한 것 같아서 어디 좀 다녀오시면 정치수용소 가버려. 재판도 없이 들어가버려. 공개 채용한 데가 355군데야. 시신만 불태운 데가 49군데로 밝혀졌어, 최근에. 인민들 앞에서 사람을 불러다 말고 총살형을 시켜버린다니까? 반동자라고? 어? 여기서 뭐 시위를 하고 걸기를 해? 권력 바꾸자고? 중국도 그런 불안한 상태가 지금 와 있는 거야. 자, 언론 자유 달라고 그러지, 종교 자유 달라고 할 거지, 소수민족 분리독립시켜달라고 할 거지, 빈부격차 줄여달라고 할 거지. 여러 복잡한 문제가 중국에 걸려있는 거예요. 이걸 수습하는 유일한 길은 미국하고 계속 긴장을 고조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남중국의 사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동문에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과 짙도록 원조를 계속 광물 사가고 그 대가로 첨단 무기 제품 보내주고, 그래서 북한의 완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 북한 자기들 정권 창건이 이럴 때 사열한 거 열병 시험 거 봤죠? 전부 자동차부터 부품 전부가 중국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억제하냐, 이게. 유장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이건 트럼프밖에 막을 사람이 없다, 이게. 레이건이 마치 소련의 고르바초프를 설득시켜서 우주 방위 전략 구상이라고, SDI라고. 그 무슨 얘기냐면, 소련은 미국을 공격할 ICBM이 11,200기가 있고, 미국은 9,800기가 있어요. 근데 기수가 몇 대가 더 있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둘이 전쟁이 붙었다면 3, 40분 이내 전토가 불덩어리 돼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구촌에서. 핵은. 여러분, 그 무슨 얘기인지 좀 깊이 좀 알아야 돼요. 핵탄두가 하나 떨어지면 버섯구름이 생기는 걸 본 일 있죠. 막 큰 버섯처럼 핵실험할 때 보면. 이 폭탄 하나가 떨어지면 그냥 이제는 막 100만 명, 도시가 복잡한 데는 120만 명 죽어버려요. 옛날 일본의 나가사키는 6만 3천 명이 죽었고, 히로시마는 15만 8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 히로시마는 상업도시니까 인구 밀집이 있었고, 나가사키는 농촌도시니까 사람이 적기 때문에 덜 죽은 거야. 그 킬로톤 수가 이 TNT 화력으로 15킬로톤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약 10킬로톤 정도 돼요. TNT 화력으로. 그럼 이런 것이 하나 떨어지면, 우리 광화문에 떨어지면 125만 명이 한꺼번에 가버리는 거예요. 영등포, 청량리까지 다 불덩어리 되버려. 왜냐하면 빌딩 자체가 불덩어리고 길거리에 자동차가 전부 휘발유를 갖고 다니잖아요. 이것 자체가 막 연쇄적으로 폭발해버리니까 살아날 공간이 없어, 우리가. 핵 자체 위협도 있지만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미국의 레이건이, 무식한 레이건이 그 당시 고르바초프에게 크게 도전하는 것은, 의회는 상원, 하원이 전부 민주당이야. 레이건은 공화당이고, 그 아무 힘을 못 써요, 대통령이. 그때 우리 워싱턴 타임을 문선명 총재가 만들어가지고 보수적 논리를 가지고 소위 소련 고르바초프를 공격할 수 있도록 미국의 여론을 모아주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소련 멸망을 예언했고, 제가 아까 영상에 나오잖아요. 스위스의 그 유명한 링컨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세계 과학자들을 주재한 자리에서 카플란이라고 미국의 노벨상을 받은 시카고 대학의 교수를 시켜서 1985년에 가서 소련이 멸망한단 말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85년에 소련이 멸망한단 말을 70년 넘기기 전에. 그러면 1917년 10월 혁명 이후 91년에 소련이 망했으니까 정확한 69년 만에 망해버린 거예요. 이걸 예언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김진명 씨가 예언에 쓴 걸 내가 마지막 보니까 2025년 대한민국에도 통일연단의 예언을 남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앞에 온 거예요. 이제 불과 얼마 안 있으면. 북한 권력 망합니다, 저거. 어떻게 망하냐. 트럼프가 중국을 지금 압력을 넣잖아요. 두 가지로. 무역에서 적자폭을 줄이겠다, 미국이. 그러니까 무역의 통상거래를 정상화시키면
중국이 미국에다 집어넣는 물건값이 미국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덤핑 가격으로 들어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덤핑. 덤프 추록으로 부숴버린다 그 말이 덤핑이야. ing 진행이니까. 덤핑, 반덤핑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덤프 추록을 부숴버려. 그러니까 미국 상식으로는 생산가가 도저히 안 되는데 정부가 지원해줘야 미국 시장을 공략하려고 무제한 집어넣어버린다. 이게 막 싼 가격으로. 그리고 시장을 교란해.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싼 걸 사 먹으니까 무역에서는 수천억 불의 적자가 난다 그런 얘기야. 요걸 막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국에다가. 너희들 북한 제재 안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적하겠다 그런 얘기야. 위안화 가치, 중국 돈 위안화라고 그러잖아요. 그 위안화의 가치를 높여라. 너희들이 돈 가치를 정부가 일부러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시장이 교란되고 있는 거다. 달러하고 가치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요걸 미국이 경고해가지고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나라, 미국의 트럼프밖에는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무식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이제는 지금 막말로 나가지만 저건 바로 끝이 보인 거야. 저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전쟁 직전이야. 근데 전쟁이 직전에 갈수록 평화가 오는 거야, 이제는 협상밖에 방법이